오늘의 이야기는 학교가 거부한 나무꾼 시인과 발명왕 장영실입니다. 학교가 학생을 거부한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요즘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학교를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다닐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당을 아십니까? 서당은 오늘날의 학교입니다. 서당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서당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서당도입니다. 단원 김홍도가 그렸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훈장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학생들이 앉아 있고요. 한 학생이 가운데 불려와 앉아 있군요.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훈장님께 혼이 났습니다. 아마 숙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고 있습니다. 서당의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홍도는 당시 풍속화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 중 한강의 나룻배를 그린 것이 있습니다. 나룻배, 한자로 도선이라고 합니다. 김홍도의 도선도입니다. 도선도를 보면 위에 한시가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호에 배 띄우고 동호범주란 시입니다. 동호, 어디를 말할까요? 지금 서울의 옥수동 근처 동호대교 쪽을 말합니다. 왜 이곳을 동호라고 불렀을까요? 옛날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동쪽에 있는 물가, 그래서 동호라고 불렀다 합니다. 동호에 배 띄우고, 이 시를 누가 지었을까요?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정초부입니다. 초부, 우리말로 나무꾼이란 뜻입니다. 나무꾼 시인 흥미롭지 않습니까? 나무꾼이 한 시를 지었다고? 나무꾼은 당시 노비였습니다. 천민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한 시를 지었을까요? 정초부는 당시 경기도 양평의 여씨 집안의 노비였습니다. 주인은 여춘영이라고 합니다. 여춘영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때 정초부도 같이 한자리에서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인과 노비가 한자리에서 글 공부를 했다. 정초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한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양반들의 시 모임에도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의 시에 감동한 김홍도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선도입니다. 만약 정초부가 그때 글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름 없는 노비로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 학교에 갈 수 없었지만 조선 최고의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벼슬까지 했습니다. 종삼품이란 벼슬도 했습니다. 바로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은 제가 사는 곳 근처 부산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왜 학교를 다닐 수 없었을까요? 그는 노비였습니다. 왜 그가 노비였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관기였습니다. 동네부에 속한 관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천민이면 아들도 당연히 천민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어려운 점이 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원나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관기로 보내고 아들을
관노비로 보냈을까요? 아마 같이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영실은 한부모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영실은 세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그리고 천민. 그러나 장영실은 성실하고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노비로서 관에서 청소도 하고 농기구 수리를 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국노비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명으로 자경루를 발명했습니다. 자경루 무엇일까요? 요즘 시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시계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 그것을 누라고 했습니다. 물시계를 누라고 불렀습니다. 자격은 무슨 뜻일까요? 자격은 스스로다 칠격, 스스로자 칠격입니다. 구슬이 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때가 되면 앞에 있는 인형을 칩니다. 그리고 시간을 알려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알람 기능을 말합니다. 자경루, 다시 말하면 알람 시계, 이런 뜻입니다. 장영실은 자경루 발명 이후에도 또 많은 발명을 하게 됩니다. 해시계를 발명합니다. 앙부일구입니다. 또 강우량을 재는 처구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인 혼천이를 발명했습니다. 그의 많은 발명품들은 지금 부산의 과학동산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가 거부한 나무꾼 시인과 발명왕 장영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노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능은 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재미있게 시청하셨습니까? 그럼 또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